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예 연관이 없냐? 뱃살 빼고 담배만 끊으셔도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대표 원장님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일 수 있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치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변의 속도 오줌 줄기와 성기능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국내 언론에서도 칼럼 형태로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예 연관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 분모가 있냐? 중장년기 남성에서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변이 불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시면서 성기능, 발기력도 크게 좀 떨어지는 것,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두 질환이 호발하는 연령대가 겹친다. 그 이유는 우리 신체가 노화를 겪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맥경화입니다. 골반의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전립선 비대증과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전립선, 방광, 음경으로 주행하는 동맥이 그 시작이 비슷하고 비슷한 경로로 주행하고 또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 장애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기능, 발기력도 떨어지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더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 해면체 발기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거든요. 그런데 동맥경화와 만성염증이 산화질소의 부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음경 해면체도 단단해지지 않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악화된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 발기력도 떨어지고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다양한 배뇨 증상도 악화시키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중년 남성은 발기력도 약하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더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40세 이후 남성에서 연령이나 동반된 질환과 상관없이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은 같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 불편하신 분들이 발기력도 더 안 좋기 마련이에요.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1998년에 비아그라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정말 센세이셔널했죠. 심지어는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도 했어요. 이분은 밥돌 전 미국 상원 의원이신데 1996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고도 해요.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이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 모델로 나서기도 하셨으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아그라, 실데나필이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타다라필, 시알리스고, 발데나필, 레비트라죠, 유데나필, 자이데나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다 보니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좀 좋아졌다라는 보고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연구가 바로 이 연구입니다. 비아그라, 실데나필을 매일 복용하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45세 이상 남성에서 12주 동안 180명은 실데나필, 비아그라 50ml 또는 100mg을 매일 복용했고 다른 189명은 가짜 약을 매일 복용을 했어요. 살펴봤더니 발기 기능은 위약을 복용한 군보다 당연히 비아그라를 복용한 군이 좋아졌겠죠. IIF 이 점수는 발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IPSS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는 비아그라를 복용했던 군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삶의 질도 비아그라를 복용한 군이 더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당연히 부작용도 있었을 텐데 두통이나 안면 홍조, 소화불량 등이 있었고 부작용 때문에 복약을 더 하지 못했던 군은 위약은 1 내지 3%, 실데나필, 비아그라를 복용한 군은 한 5%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보여요. 다양한 발기부전 약이 비슷한 작용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를 보여요.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이유는 한 6가지 정도를 들고 있어요. 국소 혈류가 좋아지고
많아지고 산소 공급이 많아지고 방광의 활동성도 좀 잠잠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전립선 내 염증 반응도 줄여주고 전립선 세포 증식도 감소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립선 안에도 작은 근육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육 세포들이 수축하게 되면 전립선 요도가 확 조여져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실 수 있는데 이러한 전립선 내의 평활근 세포의 수축도 억제시켜준다고 그래요. 6가지 기전으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발기부전 치료제가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증상 점수는 최고 한 4점 정도까지 개선시키고 최고 요속도 한 1.5 정도는 개선시킨다고 그래요. 물론 이러한 효과가 전립선 비대증 주된 치료 약제인 알파 차단제를 넘어선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효과가 좋은 환자에서는 알파 차단제만큼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약이 있어요. 반감기가 길어서 우리 몸에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 그런데요. 타다라필, 시알리스 계통약이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타다라필, 시알리스 계통약을 발기부전 때문에 드신다면 보통 10mg에서 20mg을 복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5, 5mg, 10mg, 20mg을 복용했을 때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나 증상 개선 정도는 2.5mg은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 5mg은 10mg, 20mg 더 높은 용량을 복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하지 않고 성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복부 비만이 없도록 유지하시고 적정한 강도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 맥박수가 130에서 140, 요즘에 스마트워치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맥박수 체크하시면서 한 130 이상으로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달리기를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20-3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금연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실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잘 해소하실 수 있는 작지만 행복한 일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배 나오고 담배 피시면서 발기력 떨어졌다고 하는 40대 이후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뱃살 빼고 담배만 끊으셔도 이 2가지만 해도 발기력 좋아지시거든요. 전립선에도 분명히 좋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 배뇨와 성기능은 호르몬, 혈관, 신경 3가지 콜라보레이션이 작용하는 우리 몸의 현상이에요. 소변줄기가 세면 정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건강하신 분이 성기능도 배뇨 기능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러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혈압약, 당뇨약 지으시면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전문 진료과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배뇨 증상이나 성기능 장애는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